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봉식입니다. 네, 최봉식 대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야, 오늘 신년 첫날입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그런데 참 새해 복 많이 받기에는 정말 좀 가슴이 아픈 우리 제주항공 무한공항. 무한공항이죠. 예. 예, 희생자 명복을 빌고 예. 그리고 그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뭐 같은 마음이죠. 예, 같은 마음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그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가. 예. 예, 많이 나온 얘기지만 예. 지금 언론에서 한쪽으로만 매도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 TV 뉴스를 보면 신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지지율이 10%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37%까지 올랐어요. 예. 뭐 어느 아침에 제보를 받기로는 막 40%까지 갔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어서 40%가 되면 탄핵은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대기자가 한 거잖아요. 예, 최봉식 대기자가 한 건데, 자, 우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물론 국민들을 당황시키고 했지만 다마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갈만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잘못했죠. 그 1차, 2차, 이게 3차 그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년 특집 여론조사를 봐도 이제 조금 알만하다 그런 얘기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만하다. 자,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한남동 그 관저잖아요. 저기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자, 어떻게 갔다 오신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어떻게 가서 뭘 했습니까? 우리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그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뭐 시민단체 대표는 아니지만 또 뭐 기자로서 취재차 한번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유광재 취재본부장하고 통화도 했다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막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공수처가 뭐 수사하고 강제 연행까지 한다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현지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현지에 뭐 그 애국 시민들이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내란이 아니다. 내란은 오히려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자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구호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재명이는 실제로 이제 전과 사범이고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재명을 구속해라. 이런 구호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막 쏟아지는 내용을 거꾸로 하면 딱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재명에게 걸면 딱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헌법기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나 공조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헌법기관이 아닌 하위 기관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도 이제 연사들이 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공수처나 국조본 여기에서는 내란에 대해서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란을 수사할 수 없는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것을 영장을 발부한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앙지검에 네. 영장을 청구해야 맞는데 네.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탄핵 재판관으로 네. 추천한 사람이 이제 거기 서부지법의 그 지법 법원장인 그 정계선 예. 법원장이 정계선이고 예. 부장판사가 이제 마은혁인가요? 예. 마은혁 예. 이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내 편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영장 판사가 또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 국민들이 그 상당히 격양돼 있더라고요. 현재에 있는 그런 국민들은 내용들이 알려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니까 상당히 격양돼 있다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내용들이 그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시간에도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임명한 소식이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저희는 이제 대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 이제 뭐 경찰 특공대인지 무슨 특공대인지 모르는데 특공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특공대가 야간에 네. 들이닥칠 예정이다. 그래서 거기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24시간 거기서. 아침 방송 보니까 거기 계속 있더라고요. 예, 계속 그 24시간 거기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대전에서 예. 갔으니까 뭐 중간에 이제 행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군요. 거기서 고교연합? 예. 예.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규모가 크죠. 고교연합 그리고 이제 아르트시 뭐 육해 공군 뭐 장교 뭐 연합회 이런 뭐 수백 개 단체들이 다 해서 참여해서 행진도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그 안에 있을 땐 참 뿌듯하고 자부심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 좌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탄핵 세력은요 거의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저 앞에서 그 유튜버들이 그 언론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면은 애국 우파 탄핵을 반대하는 이분들은 뭐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뭐 군데 뭐 거의 존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분위기는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TV나 이런 데서 이 보도하는 것은 그 애국 세력들이 하는 탄핵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는 보도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뭐 시가 행진을 하고 해도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는 KBS, MBC, 뭐 SBS 그 방송 메이저 방송들이 있고 공영방송 메이저 방송이 있고 또 조중동하고 뭐 경향신문, 뭐 한겨레신문 이런 어떤 그 메이저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언론 노조에 속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 오래됐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현재도 그 탄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한 방송이나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목소리가 뭐 애국 시민들의 그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누가 MBC 그 방송문화진흥회 그 권태선 이사장에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한 360억을 벌었는데 예. 그걸 왜 이렇게 빠뜨렸냐 그걸 묻더라고. 그것도 오물오물하더라고. 예, 예. 아니 이제는 유튜브 쪽으로 이제 뭐 강력하게 해가지고 360억씩 벌어대고 예, 예. 그걸 뒷돈으로 쓰는 건지 올리질 안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 그 예산 결산하는데 그걸 안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빠져 있다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예, 빠져 있다고 해서 뭐 강한 질책을 했는데 배임이나 횡령 뭐 예. 이럴 수 있는데 그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MBC가 요즘 이러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건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네. 인권에 속하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재판을 받았다든가 감사로 어떤 처벌을 받았다든가 네. 이렇게 한번 결정된 것은요 다시 수사를 한다든가 다시 재판을 받다든가 다시 감사를 받는다.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안 것입니다.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네.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학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에는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일사부재의 의, 의라고 쓰죠. 부재의라고 용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기를 달리한다는 식으로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에서는 같은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예. 그런데요 회기를 달리하면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잘못된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네. 아주 잘못된 법이다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표결을 했는데 네.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부결돼서 한번 부결됐으니까 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면 그다음 또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네. 200명이 이상이 참여를 하는 것도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사 표시거든요.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의사 표시고 기권하는 것도 의사 표시고 찬성하는 것도 의사 표시고 네. 그리고 반대하는 것도 의사 표시고 네. 그래서 참여 않는 것도 의사 표시의 하나로서 그래서 그것이 1차 종결이 그 탄핵에 대한 것이 1차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회기를 다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인권도 보호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럼 일반인하고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건 적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위험 방지 네. 위험 방지 법이다. 원칙이다. 그렇게 하거든. 이게 위험을 2번 빠뜨리면 안 된다. 네. 그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 네. 재판을 받는다든가 수사를 받는다, 감사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것을 2번, 3번 하도록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행태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게 도둑놈 소굴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런 얘기까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켜지지 않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속보입니다. 자, 뭐냐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지금 사의를 했거든요. 예. 이 사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네.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거대 야당 단독으로 해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3명을. 네. 그 추천한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정계선, 네. 또 마은혁, 또 조한창이라고 하는 네. 이 세 사람을 이제 그 추천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여기 이제 최고난당이 헌법재판 임명하지 말자고 건의 이제 했었다 이거죠. 건의했었네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헌법재판관을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했을 때 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이제 추미애 지금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이나 박범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극력 반대를 하고 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나 이 법률가들도 다수설이 권한 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황교안 그 대표가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종결이 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이후에 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 권한 대행으로서 임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선례로 남아 있고 그 임명하지 않은 것이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때도 국회의원이었었고 현재도 국회의원이고 그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네. 지금 와서는 또 임명해야 된다. 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거죠. 안 맞는 거죠. 예, 예.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데 더군다나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 재판관을 또 추천해서 임명한다? 네. 그거는 정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네. 윤석열 그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런 사람들을 재판관에 뭐 넣는다? 그러면은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최상목 권한 대행이 판단할 때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하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임명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았지 않았냐. 안 됐으니까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최상목 우리 권한 대행은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은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그 3명 중에서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이렇게 추천하는 관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례에 의하면 이미 이제 여당에서 한 명 추천을 했고 야당에서 한 명 추천할 수 있으니까 한 명씩은 임명하고 여야 합의로 임명하도록 그 전통적으로 돼 있는 국회 목소의 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러나 이 구도 자체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이 늦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거대 야당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천을 하지 않아서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이 임명을 지연됐는데 그렇죠. 대통령 탄핵하는 이 상황에서 또 자기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을 넣어서 임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파면하겠다. 이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착해서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1월 6일까지 그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이제 그 기한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구속해서 왜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전과 사범 있지 않습니까? 전과 사범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이게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했다.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을 했다. 선거법 위반했다. 그래서 전과 사범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에 다시 징역 1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요, 구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전과 사범을 어떻게 집행유예를 때립니까? 저 선거법 위반 이것이 이제 중복되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구속해서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라고 구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체포해도 된다고 의결한 사항도 법원에서요 구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수처인가요? 공수처하고 국조본, 공수처와 공조본. 그리고 이 법원이 이게 너무 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체포영장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이제 우파 그 보수 단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열렬히 지금 아주 반대하고 있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이 나라 최고 지도자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 그 탄핵할 때 하원에서요 1년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가지고 하원에서 이제 탄핵을 하면 그것을 상원에서 또 6개월 이상 또 조사하고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이거는 이 비상계엄이 선포 12월 3일인가요? 12월 3일. 그래가지고 12월 14일 날 그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간에 또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해가지고. 그러면 일사부재리를 또 채치워서. 그래서 한 10여일 만에 탄핵을 하는 이 졸속 탄핵, 이거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 지금 그 올린 내용 보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내전 상태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윤석열 체포는 이루어질까요?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지도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극력 반대하고 거기 몸으로 막다 보니까 불구속으로 그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꼭 체포해서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 잘못된 것이라고 됩니다. 반드시 저는 국조본인가요? 국조본하고 공수처 이 사람들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장 판사도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영장 집행은 사법부가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벌써 전과 사범 오래됐어요 벌써. 전과 사범 이재명이는 불구속해서 하고 전과가 하나도 없는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상계엄령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인식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그것을 행사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조사하고 또 재판을 받아야지 그거를 뭐 체포해서 구금시켜 놓고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수사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인멸을 합니까?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윤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 최봉식 대기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잘하셨고 예. 이 문제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체포는 이루어질까요? 수사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새로운 정부의 시대는 뭘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정답을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재를 잘 해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